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경북동의 한 지역은 오전에 비가 그친 후 낮부터 추워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에서 10도가 예상됩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부슬부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리는 비양이 많진 않지만 도로가 미끄럽기 때문에 오늘은 안전운전에 조금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아침까지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더 내리다가 그치겠고요. 울릉도 독도 지역에 내리고 있는 비는 오후가 되면 눈으로 바뀌어서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 5에서 10cm 정도입니다. 요즘 겨울과 봄이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계속해서 변덕을 부리고 있는데요. 오늘 낮부터 기온이 다시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포항의 아침 최저 기온 영하권을 보이겠고요. 수요일에 다시 올랐다가 금요일이 되면 다시 영하 2도로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까지 비가 오다가 하늘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이 10도, 포항은 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아침까지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비나 눈으로 내리겠는데요. 낮 기온 울릉도가 4도, 독도 8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 중부 해상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먼 바다에서 최고 6m까지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해상도 비나 눈이 내리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최고 6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수요일에 비가 시작돼 목요일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금요일에는 영하 2도까지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 속에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좀처럼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고 있는데요. 대구의 백화점들이 동시에 마련한 해외 브랜드 할인 행사에는 손님들이 북적돼 소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시내 한 백화점.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옷, 100만 원, 200만 원대 가방들이 즐비한 해외 브랜드 행사장에 손님들이 가득합니다. 가격을 최대 60%까지 깎아주고 매장이 없는 브랜드까지 병행 수입 업체를 통해 들여와 판매하고 있습니다. 품목이 몇 개 정해져 있고 아니면 지나가는 모델 이런 거 있는데 오늘은 보니까 인기 있는 모델도 많이 나왔고 종류도 이미 백화점에 없는 매장 것도 나왔고 볼만한 것 같아요. 빅3라 불리는 롯데와 현대, 신세계백화점이 동시에 대구에서 해외 브랜드 할인 행사에 돌입했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은 서울에서보다 할인 품목을 더 많이 준비했고 현대백화점은 할인율을 최대 80%로 올리는 등 전쟁 아닌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민간 소비가 심각하게 위축돼 좋은 반응을 기대하진 않았지만 의외로 소비자들 반응이 뜨거워 백화점마다 표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때문에 행사를 준비하면서도 많은 걱정을 하긴 했는데 고객들이 반응이 호조에 따라서 저희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경북 지역 소비자 심리 지수는 90.7로 기준인 100을 한참 밑돌며 2009년 4월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그만큼 지갑 열기를 꺼리고 있다는 말인데 이른바 명품이라 불리는 해외 브랜드들은 불티나게 팔리면서 소비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임광원 울진군수의 불법 선거자금 의혹이 세 번째로 불거졌습니다. 2010년 선거 때 일인데 지금까지는 현직을 유지하는 처벌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핵심 선거운동원들이 검찰에서 불법 자금이었다고 진술해 울진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축산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고도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군수직을 유지한 임광원 울진군수. 이후에도 임 군수의 후원 회장이 불법 선거자금 2천만 원을 모아 선거운동원에게 제공한 혐의로 도경의 수사를 받았지만 운동원이 빌린 것으로 진술해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당사자가 위증이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데다 후원 회장이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긴급 체포돼 수사를 받았고 핵심 운동원들조차 검찰에서 불법 선거 자금이었다고 시인했습니다. 선거 관계자들은 포항 MBC와의 통화에서
불법 선거 자금은 5천만 원 정도이고 임 군수가 모금과 읍면별로 수백만 원씩 전달한 것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신고 안 되고 비공식으로 사용되니까 사실 법적으로는 위반이죠. 시민단체인 울진사회정책연구소는 임 군수의 공식 해명을 촉구하고 납득할 수준의 해명이 없을 경우 군수 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임광원 군수는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묻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럼 지켜보시죠. 군수님, 지켜봐야 되잖아. 제가 다른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뭐 할 얘기가 뭐가 있니? 바로 울진 지역에서는 임 군수가 이번 수사에서는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반대파들의 군수 흔들기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월성원전 1호기 수명 연장 취소 판결이 내려진 이후 시민단체들은 즉각적인 가동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해 앞으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이 지난 7일 월성원전 1호기 수명 연장 취소 판결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던 80개 시민단체들은 즉각적인 원전 가동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월성 1호기 즉각 폐쇄 조치에 돌입해야 한다. 노후 원전 폐쇄를 염원하는 국민을 상대로 더는 싸우지 말고.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일주일 만에 항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력안전법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이 결정됐고 심의위원들의 자격 문제도 한수원의 사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번 판결이 노후 원전과 신규 원전 건설 등 앞으로의 원전 관련 정책에 큰 파장을 미칠 수 있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원자력 규제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법적 판단을 받아보려는 것입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수명 연장의 불법성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원안위의 항소에 맞서 월성 1호기 운영과 관련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특히 안전성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월성 1호기의 영향권에 포항과 경주, 울산 등 200만 주민이 살고 있다며 법원 판결에 따라 즉각 원전 가동이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법원 판결에서 안정전 심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투명이 끝난 원전인 만큼 하루빨리 가동을 중단하는 것이 대형 원전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위원장의 정결로 처리하자 일부 원안위원과 환경단체는 항소 여부가 전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중요 사안인데도 합의제 기구의 취지를 훼손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안동댐 주변은 수자원 보호를 이유로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각종 개발과 재산권 행사가 제한돼 왔는데요. 안동시가 해제를 추진하고 나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안동어 주변의 한 마을입니다. 인적이 드문 마을은 7, 80년대 낡은 모습 그대로입니다. 댐이 들어서면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묶여 증개축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숨을 때 올라오니까 집을 안 짓고도 안 되고 무어가라 해가지고 이제까지 완화를 못 시켰는데 이게 한두 집이 아니지 싶은데 이게. 호수 중심선에서부터 가시구역이라는 모호한 기준이 적용된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무려 231제곱킬로미터 규모, 안동시 전체 면적의 15%에 해당합니다. 같은 규제를 받아온 소양강댐 1호는 지난 2010년 일부 해제됐지만 안동댐 주변은 아직 그대로 규제에 묶여 있습니다. 안동시가 정부의 규제개혁 흐름에 맞춰 해제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환경당국과 해제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국회 입법조사처 주관으로 열릴 예정인 관계기관 모임을 통해서도 필요성을 적극 알려내기로 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해서 수질 영향 분석이라든지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마련해서 그분들을 설득을 시키고 협의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안동어 수질 영향을 우려하는 환경당국의 반대 정도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해묵은 과제가 해결의 가닥을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최근 포항 수협 송도 화로회 센터가 새로 문을 열면서 포항 송도동 일대가 새로운 관광 명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360도 회전하는 커피숍은 영일만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포항 수협이 문을 연 포항시 남구 송도동 화로회 센터입니다. 어른 팔뚝만한 장치와 핑크빛깔 달갱이, 자연산 우럭과 도다리 등 소족관에는 동해에서 갓 잡아올린 화로가 가득합니다. 이곳 화로회 센터의 가장 큰 특징은 수협 중매인들이 직접 횟집을 운영하고 100% 자연산 횟감만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양식은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양식이 들어왔다면 바로 퇴출당합니다. 여기서. 호객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1층에서 구입한 화로회는 수협이 직영하는 2층 회식당에서 상차림 비용만 내고 먹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오돌하고 맛이 좋습니다. 경매장 앞에서 먹으니까 시시간 자체 그게 좀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특히 5층 커피숍은 마치 LP판처럼 360도 회전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가만히 앉아서 포항 영일만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커피숍이 360도, 즉 한 바퀴를 회전하는 데는 1시간 40분이 걸립니다. 천천히 돌아야 어지러움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면 포항 제철소의 화려한 야경이 황홀하게 펼쳐집니다. 회센터 바로 옆에 자리 잡은 화로 위판장에서는 매일 새벽 5시부터 화로 위판이 진행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송도해 수욕장과 드넓은 솔밭, 포항항 안보체험관에 이어 포항 수협 화로회 센터까지 문을 열면서 포항 송도동 일대가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포스코와 협력해 보유기술을 중소기업에 무상 개방하는 기술 나눔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료 개방 대상 기술은 산업용 기계와 설비 시스템, 강제, 시험 계측,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특허 300건입니다. 한편 포스코는 다음 달 3일 포항 테크노파크에서 기술 나눔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늘부터 한 달간 경북 11개 시군의 17개 아동양육시설을 직접 방문해 아동인권 전수점검을 합니다. 각 시설의 보호아동 763명에게 19개 항목의 설문조사를 통해 인권 침해 여부와 인권 관리 실태 등을 조사하고 설문지 내용을 분석해 그 결과에 따라 신고와 행정처분을 할 방침입니다. 또 아동복지시설의 식품관리 현황과 소방설비 작동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할 계획입니다. 포항상공회의소는 오는 23일 기획재정부, 포항시와 공동으로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에선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을 비롯해 국제조세와 재산세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국세부문 개정세법과 시행령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설명할 예정입니다. 네, 포항에서 문화재단 출범을 기념하는 국립현대미술관 초청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첫 발을 뗀 문화재단의 첫 기획전으로 인간과 도시, 문화에 대한 고민을 담았습니다. 문화 소식 소개해드립니다. 형형색색으로 표출되는 사람들의 표정. 똑같은 옷을 입어도 자세히 보면 각자 다른 매무새입니다. 하지만 색색의 개성을 가두고 답답한 반복만 만들어낼 뿐인 거대한 도시. 실타래를 풀 열쇠는 문화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저희 전시 제목은 아델란테인데요. 들어오세요, 출발, 전진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전시에 많이 참여하셔서 친숙한 새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아델란테전은 인간과 도시의 기록, 구와 유의 공조, 상생의 미래를 주제로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품 30여 점이 선보입니다. 로비에 설치된 움직이는 조각은 쉽고 재밌게 다가가겠다는 의미를, 과거와 현재를 한 화면에 담은 사진은 20년 넘은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첫 발을 내디딘 문화재단이 어떻게 신구를 아우를지에 고민을 담았습니다.
이 밖에 신년기획 개화 희망을 노래하다전이 포스코 갤러리에서 이어지고 제6회 경주 민화 포럼이 경주 현대호텔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김민주입니다. 티웨이 항공이 대구 오키나와 노선을 신규 취항합니다. 티웨이 항공은 오는 4월 2일부터 국적항공사 최초로 대구에서 출발하는 일본 오키나와 노선을 신규 취항해 월요일과 금요일을 제외한 주 5회 운항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비행 시간은 1시간 55분인데 티웨이 항공은 이번 오키나와 노선 취항으로 대구에서만 모두 10개 노선을 운항하게 됐습니다. KTX 포항역의 탑승장 변경이 지난 18일부터 시행돼 교통 혼잡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전까지 탑승장 순서는 역사로부터 버스, 택시, 자가용 순이었으나 현재는 택시, 버스, 자가용 순으로 변경됐습니다. 김정재 국회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국토교통부의 실무 책임자들을 직접 만나 철도역 연계교통 설계 기준을 바꿨다며 이 같은 변경으로 택시 대기 차선과 버스 이동 차선이 교차하면서 생기는 교통 혼잡이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는 가정의 수돗물 수질을 직접 점검해주는 우리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를 지난 1년간 운영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이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주시는 수돗물 수질에 문제가 있다며 검사를 신청한 35건에 대해 탁도와 pH 농도, 잔류염소 등 11개 항목에 대해 2차례 검사한 결과 모두 수질 기준 이내로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수돗물 수질 확인 신청은 맑은물 사업소, 상수도과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포항시가 민생중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오늘부터 일주일간 주민소통 주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포항시는 본청과 사업소, 각 구청, 읍면동까지 전 부서가 시간과 장소의 구애 없이 관내 단체와의 간담회나 체육행사는 물론 SNS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활용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또 찾아가는 신문고와 소통꾼 등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울진군이 경북도 내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기간제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광역시와 시 단위는 시간당 7,500원, 군 단위는 7,000원 수준이며 생활임금 제도가 없는 지자체는 최저임금 시급인 6,470원을 받게 됩니다. 울진군은 오는 4월쯤 군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회를 구성해 생활임금 수준을 결정할 계획인데 현재 울진군의 기간제 근로자는 200여 명입니다. 문화재 부실공사 관련 비리가 잇따르자 조달청이 문화재 수리공사의 업체 선정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조달청은 정부가 집행하는 문화재 수리공사에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문화재 수리계획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문화재의 중요도와 수리의 복잡성 등을 고려해 3등급으로 입찰 등급을 구분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 수리계획 심사위는 한국건축사, 고고학 등 7개 분야로 문화재 전문 분야를 구성하고 공사당 7인 이상의 전문위원을 섭외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과거 정부기관을 사칭하던 방식에서 최근엔 대출을 빙자한 사기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2015년보다 21.5% 감소한 1,919억 원이었으며 전체 피해액의 69.8%가 금융회사를 사칭해 대출을 빙자한 사기 유형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출 빙자 사기는 광고 전화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출 수요가 많은 40에서 50대 층에서 피해가 컸습니다. 네, 부슬부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리는 비양이 많진 않지만 도로가 미끄럽기 때문에 오늘은 안전운전에 조금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아침까지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더 내리다가 그치겠고요. 울릉도 독도 지역에 내리고 있는 비는 오후가 되면 눈으로 바뀌어서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 5에서 10cm 정도입니다.
요즘 겨울과 봄이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계속해서 변덕을 부리고 있는데요. 오늘 낮부터 기온이 다시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포항의 아침 최저 기온 영하권을 보이겠고요. 수요일에 다시 올랐다가 금요일이 되면 다시 영하 2도로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까지 비가 오다가 하늘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이 10도, 포항은 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아침까지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비나 눈으로 내리겠는데요. 낮 기온 울릉도가 4도, 독도 8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 중부 해상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먼 바다에서 최고 6m까지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해상도 비나 눈이 내리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최고 6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수요일에 비가 시작돼 목요일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금요일에는 영하 2도까지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